풍산자 반복 수학 수학 1이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수학적 기납법 단원에서도 마지막 수학적 기납법을 볼 거예요. 페이지는 170페이지고요. 일단 여기 부분은 책에 이제 예제처럼 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 서술형으로 실제 증명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에 증명하기에는 진짜 사실 조금 어색하고 많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본 예제들 대표적인 거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뒤에 가서 연습 문제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또 한 문제씩 일반적으로 나오는 괄호 넣기 부분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일단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는 지난번 강의에서 얼핏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증명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170페이지 개념 박스를 보시면 일단 1번 수학적 귀납법 밑에 이제 한국말로 쭉 써여 있잖아요. 자연수 n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수에 관한 증명 방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수열 단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열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항이 뭐 A1, A2 이런 식으로 항 자체가 자연수에 대한 항이거든요. 뭐 A1.5항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자연수에 대해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2번이 처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뭐 PN 뭐 이런 게 쓰여 있다 보니까 어색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n이 1일 때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n이 1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를 기준으로 n이 1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그냥 그 문제에서 주어진 최소의 자연수 기준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그러면 여러분은 시작이 n이 2일 때라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면서 다 익숙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n이 1일 때 일단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의 자연수일 때 일단 성립함을 증명하고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이에요.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성립한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한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요. 가정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가정을 해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증명이 끝나냐면요, 여러분. 이미 동그라미 1번에서 1일 때 성립한다고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2번에서 내용은 뭐냐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한다는 얘기는 그럼 만약에 k 자리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럼 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2일 때 성립한다는 걸 증명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2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3일 때 성립함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 2, 3, 4 쭉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인데, 자, 제가 문제 포인트를 가정에다 잡아드렸거든요. 가정이라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쓸 수도 있고요. 뒤에서 볼 그 괄호넣기 문제들도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 내용은 증명을 하고 나서 돌아와야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약간 뜬구름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죠. 일단 포인트만 잡아달라고요. 가정. 이것만 일단 포인트를 잡으세요, 여러분. 가정이요. 자, 그래서 170페이지에 유형 7번에 유형 7 등식의 증명. 자, 등식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부등식의 증명이 있거든요. 부등식의 증명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여러분. 근데 그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그 8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어쨌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증명이 사실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립함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미.
성립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라고 할 리는 없으니까 일단 성립했다라는 가정하에 성립했다라는 거를 믿으시고 그 과정을 보시는 건데, 자, 증명 과정은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이제 박스 안에 증명이 이루어졌다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안에 괄호 넣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근데 꼭 식을 위에서 아래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증명이 끝난 식이니까 아래에서 위를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증명에는 의외로 한국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그러므로, 임으로 이런 연결사들 좀 그러니까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결론이 나오겠죠. 앞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될 거고 결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등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져야 증명 문제를 풀기가 편해져요, 여러분. 자 이런 걸 기본으로 좀 깔아 놓고요. 문제를 볼게요. 8-1번을 보시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 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2n-1은 n제곱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시그마 공식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그마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 계산하게 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빼기 n, 그러니까 실제 계산하면 n 제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증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 과정이 아니라 실제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공식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시작은요, 여러분, 이거는 1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작은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좌변 같은 경우요, n에다 1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 1이 되면은 시작이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일반항이 이거잖아요. 그냥 거기다 1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을 넣게 되면은 2 곱하기 1 빼기 1 계산하시면 1이 나올 거고요.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n제곱이니까 1에 제곱해서 1이 나오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는 게 같다는 게 일단 성립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최소의 자연수에 대해서. 자, 그럼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동그라미 2번, 2번에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라는 거거든요. 성립한다는 거를 가정합시다 라는 건데, 제가 가정의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증명에서 가정이라는 거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만 한국말로만 쭉 써놓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k일 때 식을 쓰세요, 여러분. 1, 3, 5, 7, 9, 점점점 2k-1은 k제곱이라는 거에 k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하겠다. 그 말은 일단 식을 쓰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식을 이용해서, 가정한다는 말은 이 식을 이용해서 뭐를 증명한다는 거냐면은 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하는 식,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 식을 이용해서 누굴 증명하는 거냐면 k 플러스 1일 때 1 더하기 3 더하기 5 점점점 k일 때가 2k-1이고요. 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1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른쪽에도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저 위에 노란식을 가지고 이 밑에 빨간식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가정했으니까요. 가정이라는 건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위에 노란식을 이용해서 밑에 빨간식, 우리가 원하는 이 빨간식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차이점을 보세요.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새로 생긴 게 하나 있어요. 2k 더하기 1. 새로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비교를 할 때, 그럼 위의 식이 없는 게 밑에 식이 생긴 거잖아요. 2k 더하기 1이. 자, 그러면 이제 위의 식에서 양변에다가 2k 더하기 1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1 더하기 3 더하기 5 점점점 2k-1에다가 이제 2k 더하기 1을 더해주는데 등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등호가 중요한 거예요. 등호니까 오른쪽 변에도 더해주셔야 돼요. 오른쪽 변에도 더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오른쪽 편을 슬쩍 보시면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니까 뭐라고 나와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증명 끝났네요. 밑에 식이랑 같아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밑에 식이랑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 가정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가정이라는 거는 이용하겠다는 거에서 일단 식을 쓰시고 증명 대상을 확인을 하세요. 먼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보여야 되니까 그 증명 대상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났더니 차이점이 보여지는 거죠. 얘가 없네, 얘가 다르네, 위의 식에서는 이게 없는데 밑에 식에서는 이게 있네. 그래서 그 밑에 식에다가 각각 양변에 위의 식에다 더해준 거예요. 밑에 식이랑 비교해서 더해줬더니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거기 풀이 과정 있죠. 풀이 과정에 두 번째 조건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밑에 식이 기억이 있죠. 그 기억을 일단 쓰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기억의 양변에 2k 더하기 1을 더하면인데 2k 더하기 1을 왜 더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거기는 증명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쭉 쓴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부탁을 한 건 뭐냐면 이 빨간색 줄을 먼저 쓰라고 했어요. 이걸 먼저 써야 노란색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k 더하기 1이 필요하구나. 그럼 이제 이걸 더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여기 있는 증명 과정처럼 여러분들이 쭉 쓰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결론을 먼저 써놓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비교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수학적 기납법이 대부분 학교에서, 이것도 이제 시험 범위에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마다 정말 다른데,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서술형으로 교과서에 있는 증명을 조금 변형을 해서 낸다든지, 아니면 괄호넣기에 있는, 괄호넣기로 해서 괄호넣기를 채워라 라는 경우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하실 때는 이거를 완전히 증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진짜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시험을 낸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 조금 더 연습을 하면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서 힘 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빼게 되면 일단 처음에 막히고 어렵게 느껴지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잖아요. 쉽게 접근을 해서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자 라는 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포인트 잡아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세요. 밀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무리 예전에 비해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더라고 해도 여전히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고 하는 법을 일단 익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172페이지 보세요. 173페이지에 9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괄호넣기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괄호넣기로 나와서 가나다, 알맞은 식을 써라, 아니면 그 식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답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이렇게 박스에 나왔을 때 증명이 끝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스에 나오면 증명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등으로 된 증명은 사실 별로 안 어려워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일단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한다라는 게 증명 방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가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우리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n이 k일 때 일단 식을 쓰세요. 1 곱하기 2분의 1. 뭔가 약간 살짝 부분분수 느낌 나죠? 실제 이게 부분분수처럼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증명이니까 3 곱하기 4분의 1 점점점. 자, n자리에 k 들어갔어요, 여러분. k 더하기 1분의 1, 이게 k 더하기 1분의 k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성립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죄송합니다.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점점점 k 곱하기 k 더하기 1분의 1을 지나 k 더하기 1분의 1을 지나 어디까지요? 이제 k 더하기 1을 넣는 거잖아요. 그럼 k 더하기 1, k 더하기 2까지 들어간 거고요. 그럼 오른쪽에도 k 더하기 1이 들어가야 되니까 k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1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을 굳이 구별하자면 여기까지는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한 그 식을 그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하나의 항은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고 해서 새로 생긴 항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제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 식을 바탕으로 쓴 거니까. 그럼 얘가 새로 생긴 애죠. 그쵸? 그럼 얘를 더해주고 싶어요. 위의 식에다가 더해주고 싶은데 한쪽만 더할 수는 없잖아요. 등호니까 양변에 둘 다 더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식을 쭉 썼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k 플러스 1분의 1까지 하고 이제 양변에 얘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k 더하기 1, k 더하기 2분의 1 이거를 오른쪽 변에도 더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끊고 나면 또 얘네끼리 같죠, 식이. 얘랑 여기까지의 식이 같은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있는 이 오른쪽 부분이랑 이 오른쪽 부분이 어때야 되냐고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정리하면 같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k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이 식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모 분자에 통분을 하는 거죠. k 더하기 1, 그 다음에 k 더하기 2로 통분을 할 거면 앞에 식에는 뭐가 필요해요? k 더하기 2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 식은 1 그대로 있겠죠. 자, 그러면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있을 거고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나와요, 여러분.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k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고 그럼 제곱이 하나 날아가는 거죠. 그 남는 게 k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1입니다 라는 식이 남는 거예요. 비교되세요, 여러분? 요 네모요. 요 네모식이 이건 거잖아요. 그걸 했더니 이제 우리가 원하던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비교하는 대상이 뭐였냐면은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해서 새로운 게 생겼네. k 플러스 1을 써봤더니 새로운 게 생겼네. 그럼 얘를 양변에 더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더하고 나면은 정리하면 결론이 나오겠지. 증명이 끝난 거니까 이렇게 믿으시는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답을 내는 건 더 쉬워요. 그래서 가를 보면은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위의 식의 양변에 뭐를 더하면 뭐겠어요? 이 색깔이겠죠. 이 파란색 관련된 식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보려면 미리 식을 두 개를 다 써놓고 비교하는 거라고요. 미리 식을 써놓고 비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포인트가 양변에 더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게 이제 나가 나오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게 나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증명이 끝났으니까 마지막 이 결론이 다가 나오는 거고요. 왜냐면 다 다음에 여러분 다 박스 다음에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잖아요. 즉이 나왔잖아요. 그럼 결론이 떴단 얘기예요. 이미 앞에서. 그럼 다가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k 플러스 1까지 먼저 써놓고 비교하는 거라고요. 먼저 써놓고요. 그 먼저 써놓고라는 게 돼야 여러분이 문제 푸는 게 편해져요. 그냥 보시면 이거 정말 까다롭습니다. 의외로요. 자, 그리고 171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부등식의 증명을 볼 건데 부등식에서는 일단 기본 논리를 하나 잡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A가 B보다 크고 B가 B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에서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이 논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A, B, C로 설명하면 학생들이 다 이해해요. 당연히 알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상 식으로 나와서 그 논리를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색해해요. 근데 제가 봐도 어색해요, 이거는. 네. 근데 이 논리를 자꾸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부등식 문제를 풀기 편해져요. 수학적 귀납법에서요. 일단 9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 성립하는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여라. 자, 문제 되게 무책임하죠. 그냥 던져놓으면 끝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주어진 식이 a 더하기 b의 n제곱 그리고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인데
일단 당연히 우리는 모든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 1에 대하여 성립함을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n에다 1을 넣으면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니까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예쁘게 쓰는 거예요. 일단 k가 들어가서 a의 k제곱 더하기 b의 k제곱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린 이 식을 이용할 거죠. 자, 그리고요, 미리 쓰세요.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미리 써 넣으세요. 어차피 끝난 증명이에요, 여러분. k 더하기 1, a의 k 더하기 1, b의 k 더하기 1을 쓰실 건데 등호랑은 조금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서 일단 논리구조 하나 잡고 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별거 아닌 저거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거든요. 자, 그래 놓고 마찬가지 가정한 식과 결론이 나와야 되는 식을 비교하세요. 비교하시게 되면 왼쪽에 차이가 하나 보이시죠? 여긴 k제곱인데 여긴 k 더하기 1제곱이잖아요. 그럼 양변에 뭐를 더했다는 거죠? a 더하기 b의 k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를 하나 더 곱했다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양변에 같이 오른쪽에도 곱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는 밑에 식과 동일한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하면요. 근데 이 오른쪽 식을 보면 얘랑 얘는 다르잖아요. 얘랑 얘는 다르거든요. 그게 부등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등식이면 둘이 아마 계산하면 똑같이 나올 건데 이건 계산을 해도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냐면요, 이 식을 a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식을 b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c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b가 c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a가 c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서 여러분 a가 c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는 증명이 된 거예요. 아, 이거 b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건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걸 이용할 거니까 증명이 된 건데, 그럼 b가 이제 bc를 비교해서 여기서 b가 c보다 큽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b가 c보다 큽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a가 c보다 큽니다 라는 걸로 끝날 거잖아요, 문제를. 뭐 크거나 같다는 건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여전히 a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이걸 증명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할 거는 b와 c만 비교하는 거예요. b와 c만.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비교하는 거냐? a의 k제곱 더하기 b의 k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랑 a의 k 더하기 1 더하기 b의 k 더하기 1이랑 이 두 가지의 크기를 비교할 건데 이미 사실 알고 있어요, 결론은. 그래도 이제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이 귀납법에서 포인트고, 이게 괄호넣기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괄호넣기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식을 전개를 하면 ak 더하기 1 그리고 b 곱하기 ak a 곱하기 bk 더하기 b의 k 더하기 1이라고 나올 거고, a의 k 더하기 1 더하기 b의 k 더하기 1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확인한 증명 대상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ak 그러니까 b 곱하기 ak 그리고 a 곱하기 bk가 이제 더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걸 갖고 있어요. 이 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계산 과정에서. 그럼 이거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건 뭐냐면요, 문제 조건이 그 9번 문제 뭐뭐를 증명하여라 해놓고 식 쓴 다음에 단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a, b 둘 다 양수잖아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 녹색 박스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따졌을 때요. a, b가 다 양수니까 얼마나 작은 양수가 들어있든 어쨌든 0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어쨌든 0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등식에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박스는 이거거든요.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식에다가 뭐가 됐든 조금이라도 0보다 큰 걸 더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이거를 지금 A의 K 더하기 1 더하기 B의 K 더하기 1 얘가 있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얘가 괄호에 들어가 있는 애가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히 이해하시잖아요. 이게 0보다 크다라고요. 그럼 어쨌든 0보다 큰 걸 더했으면 당연히 원래 있던 이 식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커져야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니까요. 자, 이거까지 이해가 됐으면 다시 이걸 형태를 돌리시는 거예요. 왼쪽 식은 어디서 나온 식이냐면 A의 K 더하기 B의 K 곱하기 A 더하기 B를 전개해서 나온 식이고요. 오른쪽 식은 그냥 이거예요. B의 K 더하기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대소비기는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쵸?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얘가 큽니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얘가 더 큽니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요.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얘가 B였어요, 여러분. 얘가 B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B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B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C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증명한 건 뭐냐면 B가 C보다 큽니다 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미 문제에서 증명 이용이 끝났고요. 그럼 B가 C보다 큽니다 라는 걸 우리가 증명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A가 C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증명이 끝난 거잖아요. 이 방식이요. 이게 이제 증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가 이해가 돼야 부등식을 증명하는 게 이해가 돼요. 왜 뭐를 곱하는지, 왜 뭔가를 더하는지, 왜 얘네끼리 비교를 하는지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좀 보시면 알겠지만 170페이지도 그렇고 171페이지도 그렇고 그 책에 쓰여져 있는 풀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증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쭉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 풀다 보면은 이걸 외우려고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못 외우죠. 물론 이제 뭐 학교 내신이다 해서 만약에 학교쌤이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를 낼 거다라고 하면은 뭐 한 3-4개 정도 찝어주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걸 외우겠죠, 사실은. 근데 그걸 외우더라도 포인트를 잡고 나서 외워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좀 바꾸더라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여러분 173페이지 가서 10번 문제 볼 거예요. 마찬가지 부등식 문제인데 괄호넣기의 포인트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괄호넣기의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이 논리 구조에서 A가 B보다 큽니다, B가 C보다 큽니다 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A가 C보다 큽니다 라고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올 건데, 대부분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서 괄호넣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뭘 더할래 곱할래 이러면서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괄호넣기가 보통 만들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만들어지는 원리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다음은 n이 3 이상인이죠. 3 이상. 그럼 이때 최소의 자연수는 3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1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다음은 n이 3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박스에 1번 보시면 n이 3일 때로 시작하잖아요. 왜 n이 3인지 이해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일단 쓰세요. k일 때 식을. n이 k일 때 식을 일단 쓰세요, 여러분.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k 크다 2의 k-1 얘를 써놓고 이제 얘를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먼저 써놓으세요 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k를 거쳐 k 플러스 1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게 k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k 플러스 1이 들어가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2의 k제곱입니다 라는 게 오른쪽에 남겠죠. 그러니까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 그 식을 이용해서 밑에 식을 증명하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괄호 안 썼네요. 증명하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실 거는 동일한 식까지 딱 끊으시면 되죠. 아, 그럼 얘를 곱하나 보다. 그럼 어차피 이게 괄호넣기에 나와요, 여러분. 위의 식의 양변에 가를 곱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뭘 곱하는지 더하는지 이게 바로 보인다고요. 그럼 가가 결국 k 더하기 1이에요, 여러분. 가를 곱하면, 근데 이제 증명이라는 거는 이런 비교 없이, 이 두 식에 대한 비교 없이 그냥 위에서 쭉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볼 때 헷갈린다라고요. 그러니까 써놓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결과적으로 증명하는 지금 과정은 이 논리라고요. 이 논리 구조로 증명을 할 거라고요.
이 논리 구조예요. A가 B보다 큽니다. B가 C보다 큽니다. 그래서 A가 C보다 큽니다. 이 논리 구조로 증명을 할 건데, 그럼 일단 이 위의 식에다가 양변에 K 더하기 1 곱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K를 지나 K 더하기 1을 곱했고, 그럼 오른쪽에도 K 더하기 1을 곱하겠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논리구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A예요, 여러분. 얘가 A인 거예요, 동일한. 그리고 얘가 B가 되는 거고요. 얘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미 가정한 식에서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B가 C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하면, 이건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하면 A가 C보다 크다는 게 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증명할 거는 B가 C보다 큽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부등식은. 안 그러면 정말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B가 C보다 큽니다 라는 걸 가정을 한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증명을 하는 거고, 결국 이게 괄호 넣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다 괄호 넣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B가 C보다 큽니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살짝 이제 번외로 들어가서 B가 2K-1 곱하기 K 더하기 1이고요. C는 2의 K제곱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n이 3 이상인 이랬거든요. n이 3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자, 보시면 K 더하기 1, 당연히 이거는 K도 3 이상인 게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3 더하기 1 이상입니다가 되는 거죠. K 더하기 1은 K가 3 이상이니까 K 더하기 1은 3 더하기 1 이상입니다. 다시 쓰면은 K 더하기 1은 4 이상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죠. K가 3 이상이니까요. 자, 그럼 K 더하기 1이 4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시요. 2의 K-1 곱하기 K 더하기 1이라는 이 식은 2의 K-1 곱하기 4 이상이겠네요. K 더하기 1이 4 이상이니까요. 그럼 이 식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이 식은요.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K 더하기 1 이상이 되는 거죠. 2의 K 더하기 1 이상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 2의 K-1 곱하기 K 더하기 1이라는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누구보다 크대요? 2의 K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대요. 2의 K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2의 K 더하기 1은 2의 K보다 클 거 아니에요. 2를 곱한 거니까요. 2의 K보다 크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증명이 끝난 거예요. 아,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크네. 누가요? B가 C보다 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증명이. 우린 지금 이거 하겠다 그랬잖아요. 증명해서 원하는 건 이거라고요. 그럼 B가 C보다 크니까 결국 A가 C보다 큽니다 라고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괄호 넣기를 보시면 이때 가가 뭔지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가 들어갔는데 그냥 뜬금없이 나가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럼 학생들이 그냥 위에서 쭉 보다 보면 그럼 나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사실 증명이 끝난 거거든요. 여기서 식에서의 나는 이거죠. 2의 K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만약에 10번 문제 같은 거는 답 내는 건 진짜 쉬워요, 여러분. 그냥 K일 때 한번 쓰고 K 플러스일 때 한번 쓰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는 안 나오고요. 제가 이거를 쭉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안에서 괄호 넣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알맞은 숫자를 확인하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걸 확인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괄호 넣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요. 이거는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B가 C보다 크다는 건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는 문제에서 가정으로 주어지는 거고 A가 C보다 큽니다라는 거는 결론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나와서 B가 C보다 큽니다라는 게 중간에서 증명이 돼야
그 중간에 논리로 인해서 A가 C보다 큽니다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결국 괄호넣기나 증명의 핵심은 B가 C보다 큽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문제마다 달라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 문제마다 다르니까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적절히 활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10번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답만 내는 건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근데 이런 논리를 좀 이해하셔야 문제가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문제를 다 풀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학적 귀납법 단원에서는 아까 우리 170페이지에 8-1번, 그리고 171페이지에 9번,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9번이랑 10번, 이 정도만 일단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학원에 와서 같이 푸는 게, 네, 여러분이 풀면서 모르는 거 질의응답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궁금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은 다 푸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강제죠? 제가 항상 이제 대부분 문제 설명을 드리면 꼭 다 풀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딱 정해진 문제만 풀고 확인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와서 유형별 문제집 풀면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풀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학적 귀납법이 마무리가 되고 수원 전과정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수투라는 게 남아있긴 하겠지만 수원 전과정이 마무리가 됐으니 네,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네, 또 마무리를 잘 하길 바랄게요.